예, 마님. 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전문 잡지 웹카탑에 실린 기고문인데요. 제목은 미국, 유럽, 일본이 자동차의 정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일본인뿐 세계에서 평판 뜨거운 한국차의 위협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이 느끼는 솔직한 분위기를 전한 기고문인데요. 일본 네티즌들이 뜨겁게 반응하고 있군요. 기사 내용과 흥미로운 야후 댓글 반응 차례로 보겠습니다. 통 크신 구독, 좋아요. 최신 현대차를 볼 기회는 일본에서 거의 없다. 골프계의 거인이자 그동안 여러 문제로 세간의 주목을 받아온 타이거 우즈 씨. 이번에는 그의 자동차 사고가 일본에서도 큰 뉴스로 꼽혔다. 우즈 씨가 탄 차는 한국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가 2020년 한국과 북미에서 선보인 크로스오버 SUV GV80. 그는 현대가 주최하는 골프 행사에 참가했으며 이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도로 상황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게다가 큰 사고에도 불구하고 우즈 씨가 목숨을 건지면서 현대차의 차량 안전에 대한 평가가 미국에서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도 일본인들은 직감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대는 일본 시장에서 철수했고 최근에는 연료 전지차 사업이 일부 남은 정도여서 일본인들이 최신 현대차를 볼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1990년대에서 2000년대에 크게 도약. 그렇다면 현대 등 한국차의 실력이란 어떤가? 한국차의 역사를 조금 돌이켜보면 큰 변수는 90년대 후반에 나온 것 같다. 필자가 한국차를 자주 타기 시작한 것은 미국에서 90년대 중반부터였다. 렌터카를 빌리다 보면 현대나 기아 모델이 흔했다. 또 미국 내 자동차 회사 합동 기자용 시승회에서도 한국차를 탈 기회가 있었다. 그런 가운데 느낀 것은 일본차와 비교해서 주행이나 내부 외부 질감이 아직 개량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자 신형 모델이 나올 때마다 모든 것에서 품질이 자꾸 올라가 솔직히 놀라웠다. 당시 현대그룹의 북미 디자인 센터에는 서구의 톱 디자이너가 스카우트되어 왔고 현대그룹 산하 대형 부품업체의 개발 목표도 올라가는 등 구미와 일본계 업체를 따라잡아 추월하겠다는 강한 추진력을 느꼈다. 2010년대에는 세계적인 SUV 시프트 트렌드도 있고 현대 기아 브랜드 외에 프리미엄 브랜드로 분리된 제네시스의 판매가 꾸준히 성장했다. 이처럼 한국차의 핵심인 현대그룹의 모델 확충과 기술 혁신으로 미국, 유럽, 인도 등 세계 곳곳에서 한국차가 일본차의 경쟁자로 자리매김한 실정이다. 2010년대 후반 한국 경제의 침체로 현대를 포함한 한국 자동차 산업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2020년대 들어 세계적인 전기차 전환에 따라 리튬이온 전지 등의 생산에서 중국과 함께 세계 시장 점유율이 높은 한국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목표가 세워졌다. 이에 대한 일본 누리꾼 반응 보실까요? 가끔 이런 기사를 보는데 그렇게 잘 되면 글쓴이 자신이 일본에서의 판매권을 손에 넣어 빅 비즈니스로 키울 찬스인데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다. 정말 좋거나 잘 팔린다고 생각되지 않는 증거네. 세계에서의 판매 전략은 제조사가 생각하면 되는 것이다. 일본의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안전성, 신뢰성, 애프터 서비스를 생각할 때 선택지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자동차 동향 이전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문제다. 일본과의 국제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 기타 일본을 비하하는 행위가 수없이 일어나 관련돼서는 안 되는 나라다. 게다가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내연기관도 원인 불명의 발화사고가 많다. 요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 기만 기사를 공개한 단계에서 필자는 거의 사기꾼이다. 해외에서 지난 2년 넘게 현대 기아의 평판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특히 중국과 중동에서 현저하다.
어차피 현대의 일본 시장 재진입도 실패다. 무엇을 근거로 성공이란 말인가? 전후 최악의 혐한도 모르는가? 현대는 아직도 제작이 서툰 이류 업체, 기업 철학은 삼류, 불타는 차를 내놓는 단계에서 ESG 지향은 논외다. 타이거 우즈의 사고는 도로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만 그게 공식 발표된 것입니까? 아직 정식 결론은 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만 보행자를 감지해도 멈추지 않고 배터리는 불이 붙고 비가 새며 리콜이 많다. 차는 편리하지만 살인 도구가 될 수 있음을 현대도 기아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자동차를 잘 아는 사람은 한국차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방심하고 있으면 뒤집힐 가능성은 있어요. 반도체처럼. 설사 멋진 차를 만들어냈다고 해도 나의 선택지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살아난 미국차, 아성이 무너지지 않는 일본차와 유럽차, 처절하게 추격받는 중국차에 끼어 모퉁이 신세입니다. 게다가 중국에서의 침체는 고약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 시장 재진입을 노려 다양한 기사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분명히 말해서 애플카라도 만들지 않는 한 일본에서 파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해요. 전혀 가치가 없는 기사네요. 현대가 기술력을 인정받아 판매가 된다? 아니, 지금도 싼 값과 인센티브를 무기로 팔고 있잖아요. 제네시스가 좋다? 아니죠. 제네시스도 값싸고 인센티브로 팔고 있으니까요. 현대는 판매 방식의 딜레마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저가와 인센티브 공세만으로는 일본과 유럽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데이터를 보면 분명하고 점점 더 악화되고 있잖아요. 일본에는 돈이 중요한가 생명이 중요한가 라는 말이 있다. 이 차를 내가 탄다면 분명 내 친구는 이 무릎을 나에게 할 것이다. 한국차 소유 경험자입니다. 이 기사는 꽤 수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어쨌든 한국차는 빨리 망가진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우선 일본차로서는 부서질 수 없는 곳이 부서집니다. 그리고 드라이빙 느낌이라고 할까 핸들링 느낌이 안 나요. 눈에 보이는 부분은 복사해서 나름대로 만드는 기술은 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감각적인 곳까지는 복사할 수 없고 제대로 만들 기술도 없다고 봅니다. 성능 이전에 품질에 문제가 있다. 내구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차내의 패널이 벗겨지거나 색이 변하고 비가 새거나 결국 화재가 일어난다. 한국의 기초공업이 너무 빈약하다. 이 상황에서 고품질 차가 생길 리가 없다. 집회, 여권도 자국에서 만들 수 없는 나라라고. 돌쇠 한마디. 전자제품 반도체가 그래왔듯이 자동차도 곧 일본을 넘을 겁니다. 대변혁기에 접어든 자동차 산업, 이 기회는 벌써 우리 편인 것 같군요.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